예,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선거 댓글 조작,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 8,840만 건 조작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받고 구속되어 있었는데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차문호 부장판사의 판단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양승태 키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적폐 판사로 몰더니만은 어제 김경수 바둑이를 석방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잘했다, 아주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석방되어서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2심에서 진실을 되돌릴 것이다 이러는데,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누가 보더라도 1심 판결문에 그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여론 조작, 댓글 조작, 킹크랩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현장, 바로 그 산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 위장출판사죠. 여기 가서 경공모, 경인선 이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또 그 김정숙 여사도 여러 번 경인선 가자 했습니다만은 이 바둑이가 바로 그 경인선에 가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직접 오사카 총영사 이런 제안도 받고 해서 2년형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을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오히려 한직에 밀려나고 또 기소까지 되는 이 적폐 판사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협박 공갈과 청와대에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지나치게 억압시키는 이런 노력의 결과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 바둑이는 풀려났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사례가 없고 또 몸도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 국민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석방을 촉구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비교해서 대비해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댓글 조작을 한 사람도 아니고 뇌물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왔지만은 억지로 온갖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마녀 사냥을 한 것입니다. 인민재판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 8대 0이라는 판단, 이게 무슨 헌법재판소입니까? 이런 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33년형이나 덮어씌워서 구속을 해서 아직 원 재판의 본안인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결수로 2년 이상, 현재 형사소송법상 2년 이상 있으면 마땅히 석방해서 재판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죄로 2년형을 때려서 그 2년형을 오늘 새벽부터 살린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더 기결수로 잡아둘 수 있다. 해괴망측한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은 석방,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만이 무리한
2년 이상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의 기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정말 지나치게 과도한 장기 구속, 그리고 재판이 그럼 끝나지 않았으면 석방시켰다가 다시 유죄를 받으면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다 해서 바로 이렇게 무리하게 보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법치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77일 만에 보석 허가를 한 것은 바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범죄의 최대 수혜자,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나서서 온갖 사법부 협박을 다해서 결국 풀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경수 지사를 계속 구속하면은 지난번 드루킹 김동원처럼 모든 것을 다 법정에서 마음이 변심해서 돌아서서 다 그 전모를 밝혀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민주당 자체가 무너져서 없어질 그 정도로 치명적인 내용을 이 김경수 지사의 말 한마디에 그 몸에 마음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켜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파장, 예상하지 못할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와 민주당의 노력으로 석방되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법치주의 자체가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원의 주요한 재판이나 영장 담당 판사 다 우리법 연구에 또 민변 이런 부분으로 대법원과 각 법원이 새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으로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재판의 법정 기한이 2년인데 이 교묘한 법 적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석방시키지 않고 있는 것, 정말 당연히 구속되지도 않을 박근혜 대통령이지만은 구속에 대하여 2년의 구속 만기가 지났으면, 구속 시한이 지났으면 석방시키는 게 분명한데 이 마녀사냥과 혁명재판, 촛불혁명재판으로 기존의 모든 헌법적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불공평한 일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민주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원외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그것도 민주당 당사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려를 했습니다. 260석이라면 총 의석의 88%에 해당되는 엄청난 의석입니다. 이건 뭐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있어 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이런 민주당의 100년 집권, 내년 총선 260석 확보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자기 당사에서 위원장들을 모아놓은 회의에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모두 힘을 합쳐서 내년 134조 원의 선심성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당 차원에서 내년 예산 협의를 한다고 하면서 모아서 선심성 예산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뭐 언론은 이미 장악되어 있습니다. 법원도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모두 134조의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260석을 위해서 100년 집권을 위해서 쏟아붓고 국가 부채는 역사상 최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참 우려할 만한 상황을
계속하고 또 그 말을 호언장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이 아직 1년 남았는데 그동안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수석에게 성남중원구에 나가서 신상진 국회의원을 꺾어야 된다. 성남중원구를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2번에 걸치는 질문을 받았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네이버에 오래 있고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성남에 오래 살았는데 꼭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동료를 받으면서 결심을 했다고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밝힌 거 보도 보셨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현 민정수석도 PK에 부산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창원 성산구의 보궐선거, 통영 고성의 보궐선거처럼 어려움이 있다. PK 인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조국을 차출해서 조국을 부산에 내보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까지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차출해야 되겠다. 오늘 보도도 되지만 임종석 대통령 전 비서실장은 서울 종로나 기타 여러 곳에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전북 익산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경기 시흥으로,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은 경남 양산으로, 권혁기 전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으로, 양정철 전 노무현 청와대 비서관 민주연구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내년 총선에 관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또 탁현민도 민주당의 홍보 책임자로 해서 내년 총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 다들 보시겠습니다. 총력 출동을 해서 국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정보다는 어떻게 내년 선거에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대비해서 철저한 측근 코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여연대,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 4대 코드로 헌법재판소와 대법관, 법원의 인사를 완전히 일색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려되지 않을 수